안녕하세요. 3D 프린팅의 마지막 시간인 6회차 강의를 맡게 된 남재현입니다. 지금까지 프린팅에 관한 여러가지 지식들을 습득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래 레드에서 진행하는 모든 강의는 대면으로 진행되지만 코로나 상황 속 부득이하게 원격으로 강의를 듣느라고 많이 불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는 대면으로 만나서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뽑은 출력물을 어떻게 후가공할지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3D 프린팅 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FDM 방식의 출력물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레이어 두께가 0.1mm에서 0.2mm 정도이기 때문에 층이 나 있는 모습이 표면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와 맞닿은 부분은 매끄럽지만 그 이외의 부분은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동 부위를 설계하거나 또 실제 상황에서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이런 FDM 방식의 단점 때문에 후가공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큐비콘 310 플러스의 기종은 괜찮은 퀄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진처럼 극단적인 레이어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후가공의 경우에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후가공을 통해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레이어 간의 틈을 메워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레이어 간의 틈을 메워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튀어나온 레이어 부분을 깎아주거나 메워주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깎는 방법, 녹이는 방법, 메꾸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사포, 퍼티, 훈증 등입니다. 깎는 방법에는 위와 같이 사포, 줄 그라인더 등이 있습니다. 메꾸는 방법에는 퍼티, 서페이서 등을 이용해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약간 특수한 방법인 표면을 살짝 녹이는 방법인 훈증이 존재합니다. 먼저 사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포는 우선 방수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정확히 알아보면 가로 세로 1제곱센티미터 면적면에 들어가는 사포 알갱이의 개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방수가 클수록 입자가 곱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사포의 방수는 클수록 부드럽다는 것을 의미한데요. 위 그림에서 오른쪽 사포가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은 방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뒤쪽 좌측의 사포가 부드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방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방수는 50방이 있고 큰 방수로는 1000 또는 2000 정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포의 방수는 사포의 뒷면을 통해 숫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포의 방수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거친 표면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작은 방수의 사포를 시작으로 큰 방수로 키워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거친 표면의 경우에는 120방에서 200방의 사포로 표면을 깔고 그 다음엔 이제 400, 마무리용으로 1000 또는 2000 정도를 연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좋은 그림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처음부터 가장 밑그림처럼 거칠기가 큰, 깊이가 큰 면에 1000방 사포를 연마한다면 깎일 수는 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따라서 연마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작은 방수부터 시작해서 부드러운 표면을 원하신다면 제 경험상으로는 반드시 1000에서 2000방까지는 사포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포질은 1000방 이상부터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표면에 광이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표면을 얻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1000방까지는 사포질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사포 선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고, 이 밖에도 알려드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포질은 ABS와 PLA 재질의 출력물이 진행하게 됩니다. ABS는 PLA보다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사포질이 진행되고, 또 사포질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ABS를 추천해드립니다. PLA의 경우는 표면 강도가 크기 때문에 후가공하기가 어려운 재질입니다. 따라서 완전 생 PLA 표면에 사포질을 하는 것보다는 퍼티를 두껍게 바르고 그 퍼티 제절 위에서 사포질을 하는 게 부드러운 표면을 얻기에는 더 적합합니다. 사포질은 중간에 가루가 정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 사포질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 사포질은 사포면에 물을 묻혀서 표면을 문지르는 것인데 가루가 날리지 않고 물이 윤활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사포질이 훨씬 수월해져 이를 추천해드립니다. 현재 사포도 레드 3호람이 구비가 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3D 프린팅룸에 찾아오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줄입니다. 이렇게 생긴 도구를 줄이라고 부르는데요. 3학년 1학기에 진행되는 가공시술 과목 시간에 보게 되실 도구입니다. 가공시술 시간에는 알루미늄처럼 연한 금속면의 벌을 제거할 때 쓰입니다. 3D 프린팅에서도 이 줄 도구를 쓰는데 마모되는 사포와 달리 철 재질이기 때문에 연마시 사포보다 더 거친 표면을 잘 깎아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표면을 얻기 위해서 쓰는 도구는 아닙니다. 주로 공차 오류나 수축으로 인해 줄어든 홀의 크기를 키우고 조립부를 맞추기 위해서 쓰는 도구입니다.
아마 공학인문 설계나 캡스톤을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진행할 때 조립하는 부분이 서로 맞지 않을 때 다시 프린팅하기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럴 때 줄 등을 이용해서 표면을 갈아내서 조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의 힘으로 연마를 하는 그라인더입니다. 그라인더는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공구에 따라 물건을 자를 수도 있고, 드라이버로 쓸 수도 있고, 연마를 하는 사포를 달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앞에 이런 공구를 단 그라인더를 연마용으로 쓰곤 합니다. 그라인더의 특징은 빠른 회전이 가능하다 보니 다른 공구와 달리 필라멘트가 마찰열로 녹아 달라붙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라인더 공구의 예로 링사포가 있습니다. 사포를 둥글게 만 형태를 링사포 또는 그라인더 비트라고 하는데, 샌딩 드럼 또는 맨드릴에 끼워서 사용합니다. 또 다른 형태로는 추지석이 있습니다. 연마석 또는 추지석이라고 불리는데, 역시 그라인더에 장착하여 표면을 마무리해주기 위해 거친 표면을 가진 공구입니다. 보통 세라믹 수지로 제작되고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 소재와 형태가 존재하니 필요하신 형태로 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훈증입니다. 훈증은 ABS 소재에서만 가능한 특수한 후가공인데요. 매니큐어에 쓰이는 아세톤을 이용해 가공을 하는 방법입니다. 아세톤이 ABS를 녹이는 성질을 이용해서 아세톤 증기가 된 용기에 ABS 출력물을 일정 시간 두어서 표면만 살짝 녹이는 방식입니다. 우측의 사진이 바로 훈증이 이루어진 출력물인데, 자세히 보시면 제품의 디테일은 살짝 뭉개지는 반면 표면이 굉장히 매끈해져 광택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은 시간에 따라서 출력물 표면을 비교한 사진인데요. 아세톤 증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매끈한 표면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훈증은 사포질 같은 번거로운 과정 없이 깨끗한 표면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후가공 방식이지만, 훈증기라는 전용 기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용기 바닥에 아세톤을 묻힌 수건을 놓고 이에 닿지 않게 ABS로 출력물을 넣는 방식으로도 훈증기 없이도 진행을 하긴 하지만, 이때는 열을 가해주는 장치가 없고 타이머도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출력물이 녹아내리는 경우도 있고 번거로운 과정이 많아서 훈증기를 이용하곤 합니다. 시중에는 이렇게 훈증만을 위한 훈증 전용 장치들이 남아있는데, 메이커스페이스 등에 방문을 하시면 이런 훈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할 점으로 표면을 녹이는 가공법이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훈증해서는 안되고, 또 3D 프린팅 방식에서 표면 두께를 조금 두껍게 설정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표면을 녹여 레이어층을 없애는 방식이기 때문에 미세한 형태는 뭉개지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우측의 그림처럼 단순한 형태를 가진 모델링에 적합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아세톤은 몸에 좋지 않은 물질입니다. 아세톤 원액의 향이 신체에 좋지 않기 때문에 아세톤은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하고 들이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휘발성, 인화성이 크기 때문에 취급을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서페이서입니다. 서페이서의 기능은 표면에 미세한 홈을 채워주고 도색 시에 도료의 착색이 더 잘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사포와 함께 쓰이는데, 서페이서를 바르면 레이어가 계단진 부분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포터를 떼다 보면 육안으로 확인이 힘든 자잘한 흠집들이 생기곤 하는데, 이런 흠집 같은 경우에는 출력물이 ABS든 PLA든 약간의 빛을 반사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평소에는 눈에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이런 곳을 서페이서를 뿌리게 되면 무광이색으로 덮이기 때문에 흠집의 명암을 더 명확하게 분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서페이서는 큰 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채워주기 힘들지만 3D 프린터 출력물의 레이어처럼 미세한 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채워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페이서만 뿌리고 사포질을 해도 어느 정도 부드러운 표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퍼티입니다. 퍼티는 자동차 흠집이 났을 때 사용되기도 하는데, 벌어진 틈새를 메꾸거나 움푹 패인 곳을 채우는 일종의 접착제입니다. 퍼티에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빛을 이용해 굳히는 광퍼티 제품도 있고, 라카신너를 섞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경화제를 섞어서 쓰는 조금 번거로운 방식의 퍼티로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3D 프린팅에서 쓸 퍼티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고 타미야라는 브랜드의 퍼티 정도면 충분합니다. 좌측의 그림이 바로 타미야 퍼티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 내부에는 우측처럼 해적의 치약 같은 질감의 퍼티가 들어있고, 얇게 펴바르면 1분 내로 빠르게 굳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티는 영상처럼 원하는 양만큼 짜내 손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틈을 메꾼다는 느낌으로 펴바르시면 되는데, 퍼티는 틈 사이에 빨리 들어가 굳는 성질 때문에 손가락의 지문 사이에도 잘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은 비닐 장갑 등을 끼고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동영상 예시는 비행기 날개 접합부에만 바르고 있는데 3D 프린터 출력물의 경우에는 표면에 레이어층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후 가공 과정에서 서페이스로 표면을 덮고 눈에 보이는 흠을 퍼티로 채워주고 또 퍼티가 굳으면서 거칠어진 표면을 사포로 연마하는 것이 후 가공의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표면의 틈이 점차 퍼티로 채워지고 사포의 방수를 점점 높여준다면 뒤로 갈수록 부드러운 표면을 얻게 됩니다. 보통 이 과정을 2에서 3번 정도 반복하고 마지막 과정에는 1000방이나 2000방 정도의 사포로 문질러 주듯이 표면을 비비면 빛을 반사할 정도로 빛나는 표면을 갖게 됩니다. 6주차 프린팅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로써 3D 프린팅 강의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대면으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놀리지 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는 3D 프린팅이라고 해도 좀 멀게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차 거리두기 단계도 완화된다면 취미 삼아서 가볍게 프린팅을 하실 기회가 생긴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때가 되었을 때 3D 프린팅 강의에서 배웠던 이러한 간단한 팁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6주 동안의 프린팅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긴 강의를 듣느라 수고하셨고 영상을 다운받아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도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언제나 임원 남재현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